지난 시간에는 브엘세바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브엘세바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벨라 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있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렇군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는 헤브론의 다른 표시입니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오늘은 조금 내용이 즐거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헤브론이 여기 있는데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헤브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은 아주 오랜 시절서부터 순례자들이 꿈꿨던 도성이었습니다.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거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늘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기도 했지만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진한 향기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을 상대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여전히 셰펠라 지역이기 때문에 산들이 보이지만 그 산들 구릉지대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시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 가고자 하는 이유, 또 헤브론의 중심은 이 건물입니다. 그림으로 그렸지만 실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에 꼭 와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100년 전 사진인데 역시 100년 전에 헤브론의 사진 안에도 중심을 이 건물을 잡아놨군요. 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나라,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중에 다 합쳐서 두 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아주 큽니다. 지금은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의 제2위의 도시. 제1도시는 가자이고 제2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그렇게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서안지구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서안지구의 GDP,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역업의 3분의 1. 총 재산, 국가의 재산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60만 인구가 사는 상업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제2의 성지입니다. 제1의 성지는 성전산 자체이고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1 성지이고 제2 성지가 이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이 제2의 성지 헤브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그 다음에 아랍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도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경의 땅을 돌아다니다 보면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는 도시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세겜이고 두 번째는 이곳 헤브론입니다. 조심조심해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이드들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헤브론 땅을 보겠습니다. 지도가 이상하게 생겼죠? 지도 전체가 있는데 전체 중에 녹색인 부분도 있고 푸른색 부분도 있고 또 빨간 선도 있고 노란 선도 있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모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60만이나 사는 도시인데 요 지역만큼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지이고 유대인들의 성지이고
주거지이고 여기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빨간 선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하고 노란 선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동차가 운행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성전을 치르고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모든 장비를 다 갖춘 총을 든 군인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돌을 들어 던질 뿐입니다. 아주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의 도시가 되었다고요? 쌓아놓은 도시, 전쟁터가 되었다고요? 바로 이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부르는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의 기념전입니다. 막벨라 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헤브론의 한 땅, 귀퉁이 땅, 그 귀퉁이 땅에 조그만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동굴, 그 동굴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더라.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군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데려다가 막벨라 굴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잠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인도 다 같이 그것에 같이 합장이 됩니다. 사라, 리브가 동일하게 같이 세 식구가, 세 내외가, 부부가 함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건물을 보면서 느꼈던 그 어떤 감동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을 여기서 보는 듯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들의 흔적을 통해서 그들 조상을 이끌던 하나님의 그 흔적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묘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묘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그 안에 있고요. 사진을 다 못 찍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은 못 찍습니다만 두 개가 있고 또 별관에 또 하나의 묘실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큰 성지이기 때문에 6월절에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호를 받아가면서 경호를 받아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막벨라 굴 앞에서 6월절을 보냅니다. 축제를 보냅니다. 이 축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기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묘를 방문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막벨라 굴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조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그래서 언약과 조상들에 대한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은 유적지입니다.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추억하게 되고 이삭을 추억하게 되고 야곱을 추억하게 되는 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저희가 성경의 땅을 탐사하는 일행으로서 갔지만 여전히 저희가 세 식구를, 성경에 나오는 세 식구를 한꺼번에 다 만난다 하는 생각을 했더니 저희들도 마음이 설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막벨라 굴 언약의 땅에 처음으로 마련한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허락받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준비된 땅, 아브라함 스스로가 구입한 땅, 그 땅이 이 막벨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막벨라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빼앗는 것이나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도 아니고 거저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어울려 살다가 마땅한 값을 치르고서 마련해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막벨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첫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의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고 야곱은 세겜 땅을 사고 그래서 세겜 우물도 마련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을 사고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사고 또 정복하고 하면서 얻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첨예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여기는 우리 원래 조상들의 땅이라 하고 유대인들은 여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 땅이라고 하고 이리하여 막벨라 굴은 아주 막중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굴에서 작은 기념 사원에서 새 믿음의 조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